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현동쌤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서양 고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스의 세계화랑 알렉산더 제국, 일명 알렉산드로 제국이죠.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그리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학습지에서 좀 글자가 작긴 한데 선생님 한 페이지 좀 모아놨거든요. 양해해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그리스의 세계를 일명 도시국가가 존재하는 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국가라고 적어볼게요. 자, 도시국가는 왜 등장하고 있느냐? 현재 그리스처럼 왜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여러 개의 국가가 분립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조금 이따 교과서 가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어서 통일된 국가 수립이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치력이 좋고 뭐 이렇게 핸드폰 등이나 모바일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시대에는 산지가 있어도 장애적인 요소가 되지 않죠. 근데 아직 발달된 시기가 아닙니다. 자연 환경 자체가 인간의 삶에 크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마다 그 골짜기마다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고 있겠고요. 자, 특징 한번 봅시다. 일명 도시국가들의 특징인데 아크로폴리스나 아고라라고 해서 위에는 신전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마당처럼 쭉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도시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일들을 회의하곤 합니다.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음 아고라라고 해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기도 했었는데 그 의미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 아고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 세계 폴리스들은요, 곳곳에 분립되어 있는 국가긴 하지만 하나의 민족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헬레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언어를 쓰죠. 아마 현재 로마자나 뭐 거의 영어와 가까운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씁니다. 아마 라틴어 계열의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고 있겠고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의 동종의식을 느껴서 그것을 스포츠 경기로 이제 소화시키는데 그게 올림피아 제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알고 있는 올림픽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도시 국가들마다 오늘은 스파르타, 다음에는 아테네 등지에서 모여서 같이 경기를 하면서 연대의식을 느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왜? 마을의 체육대회나 학교의 체육대회도 하나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스포츠를 누가 잘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응원하고 같이 구경하고 그런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자, 그 아래 내려가서 대표적인 폴리스 국가 두 국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가 보이네요. 자, 아테네는 일반적으로 귀족정을 펼쳤던 국가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아테네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로 평민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통사회는 일반적으로 농업사회라고 했죠. 근데 생산물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업사회가 되는 거죠. 왜? 생산물을 내다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보게 되는 측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일반적인 평민들이 부유해지죠. 자, 당시에 군대 가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귀족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자, 서양의 모습들, 리더의 모습들을 보면 먼저 선발적으로 나아가서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팔로우십에 의해서 끌어들이죠. 즉 귀족들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안분지족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웁니다. 그러한 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민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도 자신들이 경제적 여유가 갖게 되면서 그 철기와 같은 것들을 사서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중장보병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평민들이 뭔가 희생을 해서 그 아테네와 같은 국가의 국방력에 기여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국가도 무언가를 해줘야겠죠. 그에 따라서 평민들의 정치적인 권력도 점차 성장하고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정치가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금권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구분이 다릅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서 약 4가지 정도의 계급으로 나눠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리 해주고 있겠고요. 기존에는 모두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돈 많은 평민도 귀족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거죠.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페이시스 트라토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름이 좀 길죠. 뭐 공용 이름 같기도 한데 참주가 됩니다. 참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독재자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독재자가 돼서 아테네 시기에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클레이스 테네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곳곳에 부족들이 기반을 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것을 한번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족제 개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고, 일반적인 회의로서 500인 평의회를 만들고 있고요. 네, 도편 추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은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편 추방제를 왜 만들어냈냐? 바로 선례가 있었죠.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같은 독재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 제도로서 걸어둔 겁니다. 뭔가 대통령 탄핵안 뭐 이런 것하고 오늘날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클레이스테네스가 어떻게 지방 그 제도 부족제를 개편했는지의 내용이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종래에는 그냥 부족을 중점으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아예 그냥 임의로 구역을 나눠버리니까 부족의 세력들이 찢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또 새로운 정치 제도가 들어오고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요 페리클레스 시대에 일반적으로 그 그리스 아테네 민주 정치가 꽃을 피웠다라고 표현하는 편인데요. 자,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왜? 평민들이 정치적으로 점차 권력을 가지면서 정치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권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돈을 줍니다. 그걸 수당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 스위스 같은 국가, 복지국가를 가면 그 국회의원 같은 그런 일반적인 의원직, 정치에 참여하는 직들은 그 보상을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뭐랄까요? 봉사직 혹은 뭐 그런 계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 당시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는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제를 합니다. 귀족만 정치에 참여하면 그들의 이득권만 반영이 되고 하층민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층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페리클레스 시대에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스파르타인데요. 자, 스파르타는 영화 300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될 것 같고, 뭐 스파르타식 교육, 뭐 군사 이런 이미지 기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파르타 한번 보세요.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강한 군사 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도 하고요. 집단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군인을 길러내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를 들어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몸이 불편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또한 아고게라고 하는 군사 집단에서 이들을 계속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 사회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스파르타가 되겠고, 이들은 아테네와 달리 그 상업이 별로 발달되지 못했던 농업 중심의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전쟁인데요. 자, 그리스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페르시아 때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바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겪는다고 했죠. 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다리우스 1세 때부터 크세스까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300의 이미지 여러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잘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페르시아군은 굉장히 다수고 뭔가 영화 속에서 뭐 괴물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이미지를 그렸고, 그리스 세계는 근육질에 잘생기고 굉장히 잘 싸우는 그런 이미지를 영화 속에서 충분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리스 세계는 이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해서 혹은 아테네가 주축이 돼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거의 이제 영화 300에서는 스파르타였는데 그 아테네가 거의 주역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앞으로 동양 세계가 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협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중점으로 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걸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아테네에서 그 기금을 통해서 뭔가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기금이 아테네를 위해서 쓰이고 다른 국가들에서 위해서 쓰이지 못하고 그런 것에 불만을 느끼면서 아테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공격을 한다든지 논박을 하게 되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된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일명 가장 크게 이제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눠보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빵 하고 충돌하면서 싸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아테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의 동맹의 맹주가 바로 스파르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을 승리자를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해볼 수 있듯이요. 펠로폰네소스,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한 건 좋았어요. 기존엔 아테네가 이제 이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이득권이 다른 국가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테네는 해상국가고 뭔가 민주정치가 발달됐고 뭔가 시민들끼리 의견도 잘 주고받고 이런 국가였는데 스파르타는 그와 달리 군사국가였고 농업이 발달된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이후에 그리스 세계가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쇠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해볼 알렉산더 제국, 헬레니즘 같은 문화가 등장을 하였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한번 봤는데, 자, 네 번째로 그리스의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선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일명 자연 철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사, 웅변학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인데 워낙 민주정치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말을 어떻게 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은 알라, 이런 것도 유명한데요. 이 말은 사실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은 아니래요. 델피아 신전에 있던 것을 인용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라고 하고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삼파법이라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철학의 사유 방식을 주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을 봅시다. 자, 이 당시의 문학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네요. 선생님 잘못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보면요. 자, 헤로도토스.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역사의 아버지로서 당시 그리스 세계의 이야기를 기록했었고요. 자,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당시에 역사를 썼었는데 헤로도토스하고 투키디데스의 역사 서술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기타적인 문화의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스 세계의 문화 특징을 조화와 균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조각가 같은 경우를 보면 인간의 육체미를 굉장히 아름답게 또 균형적으로 잘 표현해서 그리스 세계의 그 문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한 건축물로서 그리스 지금 현재도 굉장히 관광지로서 인정을 받는 데 기여했던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혹시 지금 문제 안 푼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했다가 문제 풀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자, 먼저 가도시국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라케다이온, 테르모필레,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 테르모필레, 그쵸? 자, 그리고 남성들은 아후게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요. 강인함을 길렀다. 여성들도 운동 경기를 하고 있다. 네, 어떤 국가일까요?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라고 하면 여러분 정답을 쉽게 골라볼 수 있을까요? 네, 정답 바로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요. 정답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펠로폰네스 동맹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이 동맹을 주도해서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리스 세계의 쇠퇴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밑줄친 전쟁의 결과로 오른 것은 자, 밑줄친 전쟁이 뭘까요? 아테네도 나오고요. 도시국가가 나오니까 지금 서양 고대 폴리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스가 이제 해군을 바탕으로
동맹국을 모집하고 그 기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에 불만을 느끼면서 다른 국가들이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왼쪽에 7번 문제랑 연결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스파르타가 동맹을 이끌었었죠. 펠로폰네스 전쟁이었기 때문에 3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의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40쪽의 내용 한번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지형적인 요소들을 볼 건데 우리가 지리 시간은 아니지만 자, 높고 낮음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산지가 많아서 각각의 하나마다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아테네, 스파르타 등이 보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도자기에 그려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일명 올림피아 제전, 그냥 선생님 올림픽이라고 적어볼까요? 현재 올림픽에 영향을 주었던 올림피아의 제전의 모습이 도자기에 표현되고 있고요. 자, 일반적인 그리스 세계의 모습입니다. 중앙에는 광장이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회의와 의견을 주고받고요. 위쪽에는 신전이 있어서 일명 이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 41쪽에 있는 내용들이겠는데 자, 바로 도편 추방제의 모습이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도편 추방제는 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앞서 참주가 한번 등장을 했었죠.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를 거치면서 도편 추방제가 클레이스, 테네스 시대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41쪽에 그 내용이 같이 있네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6,000표 이상 받으면 10년간 추방당하고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아테네 정치라고 해서 페리클레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는 당연히 뭐라고 적어볼 수 있을까요? 민주정치라고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교과서는 다음 쪽일 겁니다. 그리스의 이상적인 문화를 표현하는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일명 이걸 12식 기둥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스 세계를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다루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비중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더 보시고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영화 300이나 기타 책들 읽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따로 교과서에 있는 스파르타 군사 동상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사적인 이미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헬레니즘 세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과 헬레니즘의 문화인데요. 교과서 43쪽 보면서 보면 됩니다. 뭐 어쨌거나 화면에도 보일 거고요.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이제 그리스 세계가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의 쇠락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그리스 세계로 이제 넘어오게 된 게 이제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 이제 보통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도 북부까지 진출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페르시아하고도 일부 충돌을 하기도 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 교과서 한번 같이 지금 한번 펴볼까요? 어디에 있었나요? 교과서 여기 있네요. 31쪽에 있었네요.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가 이 페르시아로서 하나의 뭐 알렉산더 제국과 충돌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알렉산더가 크게 승리를 했었던 뭐 이수스 전투와 같은 게 있었는데요. 자, 이들은 동쪽으로 뻗어나가면서 곳곳에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명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청주시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뭐 저쪽 서울에도 청주시 하나 짓고 저 일본 쪽에도 하나 청주시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서융합 정책으로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동쪽에도 건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쪽의 문화를 동쪽에도 심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인과
동방으로 대표되는 페르시아인, 여기서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겠네요. 이들과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혼혈 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나라도 흉노하고 관계를 이야기했듯이 뭐 공주를 시집 보낸다고 했잖아요. 왜 보낸다고 했어요? 사돈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일부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피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배웠던 거하고 연결해보면 아시리아는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피지배민, 피정복민의 전통과 종교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그걸 인정하고 있었죠. 뭐 이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입장을 반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정복하는 국가 입장에선 강하게 확 밀어 제끼는 것보다 부드럽게 또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멸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결국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원전 갔다가 뭐 목인가 그 지방의 풍토병에 걸렸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죽었다. 그래서 만약에 알렉산더가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러면 진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국가처럼 로마처럼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 알렉산더가 일찍 병사를 하게 되면서 알렉산더 4호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결합된 형태인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문화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자, 색깔을 바꿔서 서쪽을 대표하고 오리엔트 문화는 무엇을 더 대표하나요? 동쪽을 대표하죠. 그래서 동서 문화가 결합된 형태가 바로 헬레니즘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한 헬레니즘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개인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유행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완전히 서양의 문화는 아닌데 일반적인 서양의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개인주의는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고 왜냐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관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서의 관념에서 개인주의가 좀 심하다 이해하기 뭐 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세계시민주의는 여러분이 또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주의하고 어떻게 시민주의하고 같이 가죠? 근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민이란 현재의 시민 뭐 포용적이고 넓고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가장 개인적인 것이 시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즉 개인들이 또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하나가 융합돼서 같이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용어의 개념 같지만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건 자료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개인주의나 세계 시민주의 보면 알렉산더 제국, 헬레니즘 사회가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이해를 더 해보면 당연히 더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갑시다.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역사를 배우고 있지 철학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거 배우고 있지 않으니까 그 내용들이 헬레니즘이구나 알렉산더 제국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자, 먼저 철학에서는 스토아파가 등장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이 스토아 학파가 쾌락주의인지 금욕주의인지 이런 게 늘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학을 보면 에우클레이데스가 기하학, 아르키메데스가 부력, 일명 뭡니까?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목욕탕에서 그 욕조에서 뭐 비누 같은 게 떠오르는 걸 보고 뭔가 뭐 그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녔다고 하죠. 나체의 상태로.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고요. 아리스타르코스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예술 봅시다. 자, 예술도 가끔 자료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아래 사진 자료를 첨가해 놓은 건데요. 사실적이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겠습니다. 일명 조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자, 이것이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고 있겠습니다. 이 인도의 간다라 미술은요, 쿠시아남조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달리 이야기하면 이 알렉산더 제국이 인도 북부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 아래에서 보이는 이 라오콘상에서 잘 보고 있겠습니다. 뭐 근육이나
이게 지금 뱀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에 있는 자료 한번 볼게요. 교과서 43쪽에 있는 겁니다. 자, 지도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초기의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거의 그리스 본토에서 쭉 뻗어나가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쭉 이렇게 인도입니다. 인더스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쿠시아 남도까지 진출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알렉산더 제왕의 그리스 문화 전파, 그러니까 동방의 문화를 선생님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다시 지우고 서방의 문화를 동쪽으로 전파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뭐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알렉산더 자체도 페르시아식 왕관과 옷을 걸치고 동방 군주의 모습을 뽐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식 플러스에서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서양 고대 그리스 세계 아테네 스파르타를 중점으로 한번 보았고요. 또 그 이후 나타나게 되는 헬레니즘 세계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